안녕하세요. 야나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관심 갖고 있는 코인들,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BNB, MX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왜 관심 갖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결제를 할 수가 있는데 수수료가 거의 1사토시 거의 빵원에 가까운 수준으로 결제를 할 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빠르고요. 그냥 카드를 대는 것만으로 바로 이제 결제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고 비트코인을 받는 업체들이 늘어날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럴수록 이제 비트코인 수요도 더 늘어날 거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대중화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던 게 그 월렛 오브 사토시 이런 이제 비트코인 지갑 같은 게 다운로드 수가 100만 다운로드가 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대중화가 되고 있다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비트코인 위에서 BRC20 같은 그 비트코인 말고 다른 코인들을 이 체인 위에서 만드는 것들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뭐 그런 거 관련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뭐라고 하나 레이어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 라이팅 네트워크, 타로 네트워크. 이제 타로는 이런 이제 토큰들을 만들 수 있는 그 레이어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런 타로 같은 게 되게 많아요. BRC20 같은 경우는 아마 라이팅 네트워크 없이 비트코인에서 바로 그 BRC20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 비트코인 체인 위에서 이제 자산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기대가 돼요. 새로운 코인들이 나오면 또 그거 투자도 해볼 수 있고 또 저는 이게 ERC20이랑 비교해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어디 있지? 여기 보면은 이거 비트코인 그 비치 월렛인가? 비치 월렛인데 여기 보면은 이 지갑 안에서 바로 이 비트코인을 USD로 바꿀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바로 그냥 앱 지갑에서 비트코인 지갑에서 바로 다른 코인으로 바꿀 수 있다? 굳이 이더리움이나 그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으로 내 비트코인을 옮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활용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냥 비트코인 갖고 있는 지갑으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되면은 이쪽 시장으로도 지금 클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장 단순하게는 이제 이런 시장이겠죠. 비트코인을 달러로 바꾼다. 그리고 다시 달러를 비트코인으로 바꾼다. 약간 이제 거래소나 스왑 같은 그런 시스템이 유니스왑 같은 시스템이 음, 이 비트코인 지갑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많고 뭐 이런 게 이제 관심이 생길수록 비트코인도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투자를 하게 될 거다. 뭐 그런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음, 계속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관련으로는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 포스로 이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채굴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지분 증명으로 스테이킹 된 거 증명으로 그 이더리움이 분배가 되고 있는데 이 재밌는 거는 이더리움이 이 디플레이션 코인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더리움이 발행량보다 소각되는 양, 발행량보다 소각되는 양이 지금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소각되는 양이 많아질 수가 있냐라고 하면은 이 이더리움 위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앱들이 있잖아요. 뎁들 그 뎁이라고 하죠. 그 뎁에서 사용되는 수수료들 있잖아요. 뭐 아니면 이더리움을 전송할 때 드는 수수료들 그 수수료들이 그 수수료들이 발행량보다 지금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그 이더리움 개수가 줄어든다는 거죠. 이 디플레이션이 된다라는 의미는 이더리움 발행량보다 소각량이 많아가지고 이더리움 총 개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의미고,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 이더리움을 한 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점점 줄어드니까 개수가 이 한 개의 가치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숫자로 봤을 때는. 그래서 사람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개수는 줄어드니까 이 자산 가치가 오를 수 있다. 뭐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포스로 바꾸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뭐 앱을 쓰고 그러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더더더더더 발생을 해서 이게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꾸준히 모아도 좋을 것 같고, 심지어 스테이킹을 하면은 또 이더리움을 또 이자로 주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좋고. 그러면 이더리움 이 디플레이션 이 소각이 어디서 제일 많이 발생하냐? 어디서 제일 많이 발생하냐면은 유니스왑에서 제일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이거 사이트에서 봤었는데 요거였나? 잠깐만요. 볼까요? 아무튼 지금 유니스왑에서 제일 소각량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더리움 서플라이가 아마 총량이겠죠?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발행은 이만큼 했는데 소각은 이만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개밖에 안 갖고 있는데, 한 개만 갖고 있는데 이게 개수가 줄어드니까 엄청 그 이제 좋은 자산인 거죠. 좋은 자산.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으로 치면은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 자사주 매입으로 누가 사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각이 지금 계속 되고 있고, 그래서 보면은 사운드 디케이 조금 서플라이 번 getting hot in here. 여기 있다. 보면은 지금 누가 제일 소각을 많이 했냐? 그러면은 유니스왑에서 코인들을 사고 팔잖아요. 코인들을 서로 사고 파는데 이게 사실은 유니스왑에 그냥 어떤 코인이든 다 올릴 수 있잖아요. 그 코인들이 사고 팔릴 때마다 이게 다 이제 소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뭐지? 이 뎁들 이제 ERC20 코인들이 계속 나올 때마다 이제 여기서 소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유니스왑, 이더리움, 테더 이게 이제 킬러 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뉴 컨트랙트 이거는 이제 그 의미죠. 그 이제 여기다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새로 이더리움에 넣을 때마다도 이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그게 이제 지금 이만큼 든다라는 의미입니다. 30일로 볼까요? 트랜스퍼. 그러니까 전송하는데 제일 많이 쓰고, 뉴 컨트랙트. 이제 컨트랙트 새로 만드는 데 쓰고, 이런 데에서 이더리움이 계속 이제 소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발행량보다 많다는 겁니다. 재밌네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우리는 이더리움을 살만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거는 저한테 돈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네요. 이더리움. 그 다음에 BNB는 제가 따로 자료는 준비 안 했지만 BNB는 이제 우리 최대 거래소죠. 최대 거래소가 맨날 이제 소각도 하고 그 다음에 얘네 자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도 있고 그 다음에 갖고만 있어도 자꾸 막 다른 프로젝트들 나올 때마다 뭐 에어드랍도 해주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 BNB 굉장히 좋은 코인들이죠. 그래서 이 제가 BNB 이더리움 BNB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BNB는 약간 이제 한정된 수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개수가 점점 줄어들고 BNB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거래소 수익이랑 스마트 컨트랙트 그 BSC 체인에서도 계속 수수료를 소각하니까 그게 계속 발생하고 비트코인은 딱 2100만 개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개수가 이미 한정되어 있는데
내가 한 개를 갖고 있을 때 점점 줄어드니까 그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또 그쵸,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거를 계속 잘 써야 되는데, 많이 쓰고 더 이제 투입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BNB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X 같은 경우는 제가 MX가 이제 얘도 거래소거든요. 거래소인데 굉장히 공격적인 거래소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수수료를 현물 거래할 때는 전혀 안 받고, 그러니까 내가 비트코인, BNB 이런 거를 뭐 사잖아요. 그럴 때 수수료를 빵퍼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1,000만 원 결제했는데 수수료가 전혀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 굉장히 좋고, 네, 선물 거래도 이제 0%, 이게 이제 지정가로 거래하면은 0%라는 거고, 시장가로 거래하면 0.01%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0%로 그냥 거래를 계속 하면은, 근데 이거 롯데타워야? 아무튼 0%로 계속 거래를 할 수 있다. 지정가로 하면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보면은 제가 MX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를 미리 알았으면은 미리 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매 분기마다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 분기마다 MEXC 플랫폼 수익의 40%로 MX를 구매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얼마나 잘 유지할지 그런 게 중요하고, MX 거래소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쓸지 그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아주 공격적인 지금 그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보면은 이게 매달 8개월 동안 했네. 매달 지금, 매달이란다. 매주 이벤트가 갱신되거든요. 매주 신규 가입자가 들어올 때마다 이만큼씩 지금 주고 있는데, 이게 근데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지인분들이나 그리고 유튜브 그 구독자님들한테 몇 분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받으신 분들은 거의 한 7, 80만 원을 그 리스크 없이 현금화를 했고, 아닌 분들은 아예 못 받아가지고 이제 시도조차 못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 MXC가 공격적으로 이제 사용자들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 뭐 그거 말고도 이제 MX 스테이킹 하면은 이자 주는 거, 뭐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MX가 BNB 따라서 열심히 그 벤치마킹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으로 봐도 최근 이제 뭐 횡보하는 장에서 MX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게 아직 관심이 없을 때 조금 사야겠다 생각도 들고, 제가 한 300만 원어치 샀다가 한 2달러쯤에 산 건가? 2달러쯤에 한 300만 원어치 산 것 같은데, 한 2.5달러에 팔았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좀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MX 같은 경우는 조금 좀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제가 코인을 투자할 때는 음, 얘가 점점 가치가 오를 수 있을까? 아니면 수익 모델이 있는가? 이 비트코인이나 이 코인 개수가 점점 줄어드는가? 마냥 인플레이션 코인인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BNB MX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 모델이 확실한가? 그리고 그 수익 모델을 유저들한테 나눠주는가? 그쪽으로 조금 보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계속 쓸 건가? 그래서 이 디플레이션이 계속 유지가 될 건가? 그런 관점이고, 비트코인은 이제 2100만 개 그거 계속 이제 유지하면서 이것도 이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가? 그런 거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비트코인은 이제 의심할 필요도 없고, 지금까지 10년 이렇게 봤을 때도 그렇고, 저도 비트코인은 돈 생길 때마다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관심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이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관련으로 해가지고 좀 개발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라이트닝 네트워크 상에서 생각보다 아직 그 앱들이 별로 없습니다.
있으면은 그냥 지갑 정도예요. 지갑 정도밖에 없고 아직 뭐 제가 쓰고 있는 거 자체도 뭐 지갑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더 공부를 해가지고 뭔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